안녕하세요. 변호사 신포도입니다. 최근 논란되었던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기억나시죠? 한동안 동탄경찰서 민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고를 한 50대 여성 처벌이 될까? 그리고 유죄 추정이라고 흔히 말하는 강압수사라는 경찰은 처벌이 될까? 변호사가 본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20대 남성 B씨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5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이 20대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했어요. A씨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B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를 훔쳐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B씨한테 찾아가서 반말로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건 없고 수사에 적법한 절차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유튜브 및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점차 진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자 이 50대 여성은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자백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로 한다라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입건된 50대 무고 여성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무고죄는 누군가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데요.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꽤 높아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 50대 무고 여성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심신미약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처벌이 경감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기도 하고 실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거지 처벌을 안 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물에 대한 감별 능력 및 행위 통제 능력, 결여 혹은 감소 이런 것들이 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경찰서 무고 여성 처벌 얼마나 받을까? 보통 사례를 보면은 단순 무고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우선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했다는 점은 50대 여성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게 할 것 같고요. 20대 남성 무고 피해자 B씨가 입은 피해 정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명을 쓰신 20대 남성분은 정신과도 다녀왔다고 하던데 이게 입증되면 아마 더 처벌이 강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50대 여성이 CCTV로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얼마나 발빠르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정신질환이 현실 판단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의 경찰 관련 논란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경찰의 반말 수사, 강압 수사, 유죄 추정의 원칙 같은 부분이었죠. 그럼 이런 것도 처벌이 될까요? 경찰의 잘못된 수사 행동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잘못된 증거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집행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경찰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 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 경찰관이 공무상 직무 집행을 하면서 손해를 입힌 거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인 국가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일이 터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분이 무고 가해자 여성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는 글을 쓰면서 개인정보가 경찰로부터 유출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돌았죠. 하지만 경찰들은 자신들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거든요. 경찰관은 직무상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경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만약 경찰이 B씨의 정보를 A씨 측에 제공했다면 그건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징계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징계 수위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받는다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일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것이 경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과실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겠죠.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었죠. 이 2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형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를 대응하면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대단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